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린트물 제일 첫 번째 거 저희 고득점방 교재부터 보고 시작을 할 건데요. 고득점방 교재는 이제 이것도 주제별로 좀 묶어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 협정 집에 있는 토픽이랑 순서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갈 거고, 제일 처음에 이제 수출 판매 파트로 잡아가지고 수출 판매랑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어떤 개념들, 그 다음에 우리 기본반에서는 조금 다루기 어려웠던 조금 어려운 개념들, 그리고 뭐 협정에 있었던 좀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판례와 관련된 어떤 판단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묶어가지고 제가 이제 프린트 형태로 이제 나눠드릴 건데, 요것들부터 이제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쟁점은 이제 수출 판매와 관련된 얘기인데, 수출 판매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관세 평가를 하는 대상 자체가 수출 판매,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을 기초로 해서 과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출 판매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가 결과적으로는 일방법 적용 요건의 하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판단할 때는 수출 판매, 어떤 거래가 실질적인 수출 판매인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수출 판매가 되면은 이제 항상 따로 나오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구매자와 판매자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구매자와 판매자의 개념. 그래서 이 토픽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수출 판매를 무엇으로 볼 거냐, 그리고 그 판매가 애초에 이제 수출 판매가 맞냐 아니냐. 예를 들면 거래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 수출 판매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일방법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일방법을 배제하고 이방법으로 넘어갈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수출 판매 거래 자체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관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출 판매가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이 하나가 또 중요한 이슈이고, 자, 그러면 그렇게 수출 판매가 확정이 됐을 때는 구매 당사자, 거래 당사자, 구매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공부하면서 굉장히 대비되는 개념들을 자꾸 좀 넣어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사자와 대비되는 개념은 당연히 대리인들이 있겠죠, 그죠? 대리인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수출 판매 유형별로 어떤 좀 비교되는 개념들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이제 그런 어떤 비교되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좀 개념을 명확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첫 번째로 3페이지에 보시면 수출 판매의 시기와 장소라고 하면서 협정에서 판매의 개념이다라고 하면서 나온 부분이 뭐냐면, 판매는 거래 당사자가 일방의 타방으로부터 제일 첫 번째 조건 대가를 수취한다는 조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소유권을 이정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가를 수취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관세 평가에서 말하는 어떤 평가의 기본적인 요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내지는 또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법리들이 펼쳐지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협정에서 수출 판매의 요건을 갖추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소유권의 이전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가면 판매자와 구매자의 개념이 있는데, 수출입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을 부담하며 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을 부담해서 수출입 거래를 하는 자다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하고, 자,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이 그 대리인이라고 옆에다 좀 써놓으시고, 대리인은 쉽게 말해서 본인의, 그러니까 대리인이 아니라 대리인 그를 이제 위탁한 사람을 그 사람의 뭐 위험과 비용으로 계산으로 이제 행하는 사람이니까 당사자와 대비되는 개념은 대리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보면서도 거래 당사자가 그냥 셀러랑 바이어 두 가지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 이외에 다른 이제 거래 당사자가 꼈을 때는 그 사람이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인지 아니면 대리인의 개념으로 끼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한번 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판매의 시기와 관련해서 판매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 관세 평가에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판매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영어 표현 중에
수입국의 수출 물품이 판매되는 때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 버전이 그렇게 되어져 있긴 한데 영어로 뭐 when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그 when은 사실은 이제 시기를 나타낸다는 말보다도 어떤 조건이나 형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판매되는 어떤 그 때에 결정된 가격, 그 물건의 가치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수출 판매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합의된 가격, 그것이 이제 수출 판매와 관련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 해설 1.1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거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된 물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때의 그 가치와 가격을 가지고 관세 평가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해설 1.1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판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우리가 판매가 체결된 이후에 어떤 상황의 변화들에 대해서 관세 평가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수입 판매가 된 이후에 어떤 시간적인 변동은 그 자체로 관세 평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해설 1.1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대법원 판례가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수입 물품에 대해서 수입자가 이제 수입 물품을 수입을 했는데 수입 물품 중에 일부가 불량이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이게 불량이 발생해 가지고 한 70만 원의 가치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그냥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물건을 구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과세 가격은 이건 손상이 났기 때문에 7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구매자가 그냥 지급한 100만 원 가지고 그냥 관세 평가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가격 변동, 수입 시점 이후에 가격의 변동, 가치의 변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세 평가에서 얘기해 주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뭐 이거랑 관련해서도 우리 가격 조정 약관이라는 게 있죠. 가격 조정 약관. 가격 조정 약관의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는 그 이후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지만 그 이외의 변동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옆에다 이제 비교 개념으로 가격 조정 약관을 하나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의 장소와 관련해서도 좀 이거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이제 판매의 장소랑 관련해서는 그냥 이제 물품 자체는 수출은 어떤 물품을 관세 영역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어느 나라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권고기준 14.1에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판매가 특정 수출국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판매가 특정 수출국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 자, 이거랑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관세 평가를 하다 보면 판매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구매자가 나와요. 근데 비슷한 개념으로 수출자라는 말이 나오고 수입자라는 말이 나와요. 뭐 이게 이제 거래 당사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물건을 수입하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봤을 때 뭐 판매자가 수출국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구매자가 수입국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이 장소의 개념은 수입국이 명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으면 관세 평가 대상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구매자가 수입국에 존재하는 것 뭐 이런 것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개념이 어떤 국적적인 개념, 이런 개념이랑은 좀 별개예요. 실질적으로 수입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게 하는 자가 구매자이고 수입자이고 수입국에서 일어나는 행동인 거죠. 근데 이 판매랑 관련돼서 이 판매가 되는 장소랑 관련해서는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수출국에서 만약에 구매자랑 판매자가 셀러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물건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출 판매가 맞죠. 그러니까 수출국에서부터 물건이 이전되는 행위, 이거 수출 판매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3국에서 들어온다. 뭐 예를 들면 뭐 환적국 같은 거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판매자가 미국에 있는 판매자가 한국에 있는 구매자한테 판매를 할 건데 이 판매자가 물건이 일본에 있대요.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일본에 내 재고들이 있는데 그거 나한테 돈 보내주면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건 보내줄게. 그거 너 수입할래?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구매자가 그거 사겠대요. 그러면은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에 있는 수출자랑 거래를 했지만 미국에 있는 판매자랑 거래를 했지만 물건 자체가 수출되는 국가는 일본이잖아요. 그죠? 제3국이죠. 그죠? 수출국도 아니고 판매자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구매자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제3국에서부터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래를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수출 판매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수출 판매에 해당하네요. 그죠? 근데 한번 다른 상황 볼까요? 만약에 제3국에서 제3국으로 물건이 이동한대요. 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 거래하는데 너 재고 좀 나한테 판매해. 그랬더니 나 재고 일본에 있는데 우리 싱가포르에 있는 지사한테 물건 좀 보내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3국으로부터 제3국으로 물건은 이동하죠. 근데 거래 자체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일어난 거래 자체는 맞아요. 그죠? 근데 물건이 수입국으로 안 왔다. 그건 관세평가 대상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구매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이 관세평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맞네요. 그죠? 그 개념 맞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해 볼게. 뭐 공해상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운송 중에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공해에서 떠 있는 유주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로 수입된다. 다 수출 판매에 해당하는 거죠. 공해에서 잡힌 뭐 물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다 맞는 거죠. 운송 중인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수출 판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적의 개념이랑 상관없이 물건의 이동 자체는 수출국이든 제3국이든 공해든 뭐 운송 중에 있는 물품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이라고 하면 관세 평가의 대상이 되고, 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항상 수출 판매에 해당하는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수출자와 판매자의 개념은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수출을 하는 사람을 보통 말하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직접 수출을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제3자를 통해서 수출만 하게 할 수는 있죠. 거래 당사자는 판매자이지만 수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판매자, 구매자의 개념이랑 또 수출자, 수입자도 좀 유연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장소적인 개념들은 물분의 선적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된다. 대신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 평가를 하니까 수입국 자체는 우리나라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 관세평가에서는 다른 규정이랑 다르게 일방법을 가장 넓게 많이 사용하자는 게 우리 일방법의 기본 취지다 보니까 수출 판매 범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게 보는 거고, 대신에 일방법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굉장히 좁게 보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판단을 할 때 수출 판매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은 최대한 넓게 보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는 하셔야 되는 거. 수출 판매 범위는 좀 넓게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수출 판매 범위를 넓게 보고 싶은데 답안지에 쓸 때도 이제 수출 판매 범위를 넓게 보고 싶은데 그 근거를 이제 뭘로 작성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봐서 제가 그 중요한 규정들을 좀 그 이번 박스 안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몇 개를 보시면, 요거는 뭐랄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운다기보다도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서 그런 키워드들은 어떤 문제의 어떤 개념 같은 거 쓸 때도 좋고, 대신에 이 자체가 또 핵심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출 판매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본적인 취지는 조금 넓게 본다인데 어떤 식으로 보면서 넓게 볼 것인가라는 규정 하나씩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이거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해드리면, 제일 앞에 있는 거 권고 의견 1.1과 관련된 거 좀 중요하고, 다음 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14.1, 14.1 그 두 가지 있는 거, 그거 두 개도 좀 중요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예해 22.1 그거까지 총 네 가지가 좀 중요하니까 그건 미리 좀 표시해 놓으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제일 많이 쓰는 우리 관세 평가에서 그냥 뭐 개념이나 뭐 서나 뭐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이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이 관세 평가 목적상 최대한 사용돼야 한다는 협정의 기본 취지에 따라서, 그죠, 맞죠? 우리 가장 넓게 사용하는 거죠, 일방법을.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은 판매라는 용어를 가장 넓은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달성될 수 있겠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수출 판매 범위를 최대한 넓게 봐야 일방법 많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일방법 많이 쓰는 데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근거로 많이 쓰겠죠. 이는 함께 해석되는 1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1조랑 8조가 그 우리 실제지급금의 그다음에 가산 요소 이 개념들이죠. 그래서 일방법을 쓸 때 수출 판매의 범위를 가장 넓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고, 그다음에 영어 표현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면 좋고,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수입이라는 용어는 하고 나온 부분은 권고 의견 14.1에서 그대로 인용을 한 부분인데, 14.1에서 관세평가 협의회에서 쓴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수입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라고 권고 의견 14.1에서 그냥 인용을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세평가 말은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백과사전에 봤더니 수입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더라, 이제 이런 정도의 의미로만 해석을 하시면,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수입자가 검토 중에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매가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1조 일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표현 굉장히 응용이 많이 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매다라는 표현. 이 표현 제가 나중에 어떨 때 또 응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가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방어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뭔지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14.1에서 또 이제 많이 응용되는 게 물품의 실제적으로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만이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는 과세를 결정할 수 있는 거래 가격이다. 그래서 여기도 실질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다라는 것이 또 수출 판매에 굉장히 중요한 정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점도 한번 볼게요. 판매가 특정 수출국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 아까 봤었죠, 그죠? 수출국에서 꼭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공해가 됐든 운송 중인 물품이 됐든 제3국에서 들어온 물품이든 다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마지막 것도 좀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표현을 연속거래라고 하나 커멘트를 하나 해놓으시고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연속 판매 상황에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될 때에 수입 물품에 대해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첫 번째 또는 이전 판매 대신에 수입국으로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판매에서의 지급된 가격이라고 결론 짓는다라고 해서 두 가지 비교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또는 이전 판매라는 거랑 그다음에 그 마지막 판매, 그 두 가지가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또는 이전 거래라는 것과 마지막 거래 중에서 뭐가 수출 판매에 해당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예해 22.1에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 판매에서 지급된 가격이 관세 평가에서 인정되는 가격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게 예해 22.1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연속 거래 얘기도 좀 드릴 텐데, 이것도 이제 예해 22.1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